본인은 스스로 금수저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얘기했지만 나는 좀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능력 없는 금수저의 삶. 근데 이제 보통 금수저라고 하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게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금수저인데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이룬 거에 대해서 폄훼받고 너 어떤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어쩌고저쩌고 이러니까 그게 억울한 부분도 있고, 여기서 보기는 실제로 또 그래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분들의 삶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저는 이제 한 고등학교 때 적어도 대학교 때부터는 아까 얘기했었는데 잘 나가는 사람이 저는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능력이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주기적으로 확인을 했어. 가까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연락을 하던, 아니면 그 사람이랑 나랑 직접적으로 가깝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근황을 듣거나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꽤 긴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 적어도 내가 아는 내지는 내가 한 달이 두 달이 타서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과정이나 현재 결과 내지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지. 추적조사. 추적조사. 왜냐면 궁금했어. 그 당시를 생각해서 더 깊게 얘기를 해본다면 과연 저 삶이 언제까지 될지도 궁금했고, 부럽기도 했고, 시기심이나 질투심도 좀 있었을 것 같아. 그 중에 한 명을 오늘 또 확인을 했어. 방금 전에. 그분은 어떤 통화에서. 상황이었어요? 요즘에랑 좀 다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학생일 때 수입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는 우와, 드물었으니까. 그렇죠. 우리 때 특히 드물었지. 그때 BMW 타고 다녔으니까. 요즘도 대학생인데 BMW 타고 다니면 드문 경우지만 내가 학생 때에는 더 드문 일이었으니까 차 있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BMW를 타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쟤 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후배한테도 물어봤고, 후배 친구였거든. 그래서 물어보고 이제 집이 잘 살아서 어쩌고 이제 부모님이 사준 차고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걔도 궁금했어.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확인을 해봤지. 시간이 꽤 지났지. 그리고 예전에 내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친해진 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수입차 큰 거를 타고 다녔고 S클럽 이거에서 알게 됐거든. 나도 그때는 가끔 갈 때였는데 뭐 거기서 이제 인사하고 친해졌었는데, 그 형은 이제 그때 당시 결혼했었고 그랬던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지켜본 지가 오래됐다는 거지, 적어도. 그때 당시 어떤 분은 그 분이 부모님이 잘 살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을 해서, 그때는 일본 차를 알아주는 게 있었는데 일제차 2대를 다른 색깔로 갖고 와서 타던 분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럴 만한 차가 없지. 다 막 거의 다 들어오니까. 근데 본인이 직접 이제 배로 실어서 갖고 오고 막 이랬던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분들의 평생의 삶이 어떨지도 궁금했고. 근데 아까 말한 차 2대를 갖고 와서 지내던 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당시도 엄청 많은 재산이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뭐 몇백억 수준?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 지금으로 치면 그거보다 좀 더 많을 것 같아. 훨씬 더. 근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몇 번의 투자 실패. 근데 이제 투자 실패라는 게 처음부터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경우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좀 적고, 이제 어느 정도 투자하다가 점점 커졌다가 도박과 같이 원금을 회복하려고 더 큰 투자 점점 커졌다가, 내지는 어떤 투자를 조금 시작했다가 이게 일이 잘 안 되니까 투자를 이어가다가 큰 투자.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자기 재산의 50% 70% 투자하는 일은 잘 없단 말이에요. 바보가 아니고서는. 근데 요거 얼마면 돼요? 쉽게 어쩌고 해서 그걸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치면 뭐 1, 2억, 사람 재산에 따라서 아주 부자라고 치면 뭐 5억 아니면 10억 내외를 투자하고 나서 그 일이 잘 안 됐으니까 조금 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랑 친해진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투자하다가 묘연해지는 상황을 한번 겪고 아내하지 마음 먹고 또 누군가랑 친해져서 또 내지는 처음에 사기쳤던 걔가 다시 미안하다고 형 어쩌고 인간적으로. 근데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이분들은 거의 이제 인성이 좋은 경우, 그 인성이 좋다는 게 내 친한 사람들한테 얘가 진짜 마음으로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남자답게 한번 다시 또 친해지다가 또 얘한테 또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쨌건 그분은 나이가 한참 들어서
또 그 두 차 중에 하나는 팔고 남은 차 하나로 이제 9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사는 결론. 20 몇 평 정도 아파트에서 사는 정도가 됐지. 그러니까 그 정도도 괜찮잖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엄청 부자였는데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와. 예전에 돈을 쓰던 그런 습관이나 이거는 못 고친 상태여서 한 번씩 기분 내고 그거는 그 당시에도 했었어.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아까 말한 내가 헬스클럽에서 알게 됐다는 그 형은 3년 전에 만났었는데 난 그 당시는 그 형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랐어. 근데 부모님이 상당히 부자였어. 그리고 이 형은 이제 투자를 많이 했던 거야. 뭐 헬스클럽에도 투자하고 뭐 어떤 매장도 투자하고 그러면서 이제 차 좋은 거 한 대 있고 타고 다니고 부모님 부자고 여기저기 투자를 했지. 그러니까 이제 공동사장 나는 뭐 친한 후배 걔 믿어 같이 해서 몇 대 몇 해서 몇 대 몇 이거 다 망했지. 사업이라는 건 본인이 진짜 실력이 있고 내공이 있어서 바닥부터 맨 위까지 다 안 상태에서 시작해도 내지는 그 정도의 실력을 쌓아가서 만드는 게 사업인 건데 누군가 믿어서 돈을 투자했다? 누군가 믿어서 걔가 대신 해준다? 이거는 되기가 어렵거든. 이건 되기가 많이 어려운데 이제 그런 사업을 계속했던 거야. 차려주고 내가 돈 투자하고 네가 와서 일하고 내가 돈 투자하고 그러니까 매장이 막 몇 개씩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차 타고 돌면서 잘 돼? 가서 자기 운동 한번 하고 잘 돼? 뭐 차 한잔 마시고 카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상인 거지. 다 망했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걸 계속 한 거야. 계속 마이너스. 다 망했어. 근데 지금 그래도 부모님이 이제 대치동에 다가구 건물 하나 갖고 있으신데 이 형이 그 형이 이제 영상에서 얘기해도 된다고 했어. 근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 거니까. 이 형은 그걸 빨리 받았으면 좋겠는 상황인 거야. 다 망했어. 다 수십 년 동안. 강남빌딩 황 소장.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나이 든다고 해서 세상 물정 하는 거 아니야. 나이 든다고 해서 사람이 노련해지거나 내지는 뭐 해안이 생긴다? 그런 거 아니야.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 들수록 더 모르고 더 엉뚱한 아집이나 고집이 생기는 거지 나이 든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야. 근데 금수저면은 본인한테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받거나 한 걸 텐데 어쨌든 부모님이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니까. 그럼 본인 자녀를 믿고 돈을 많이 지원해 준 거지. 이번에 잘 될 거야. 그래. 왜? 얘 기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얘가 잘 되길 원하니까.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부모님이 고생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 된 경우가 있거든. 얘는 고생 안 시키고 싶으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보면 밑둥이 없는 나무, 뿌리가 없는 나무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겠어. 늘 넘어지는 거지. 아무리 세워놓고 물 준다고 해도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지. 그치. 뿌리라는 거는 어렵고 힘든 걸 통해서 내리게 돼 있는 거지. 나무도 온실 속의 나무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 환경이 좋은 데는 뿌리가 깊게 이게 안 돼서 바람이 세고 불거나 하면은 자빠지잖아. 그치. 그 고생과 밑바닥 생활 함으로 인해서 그 뿌리가 길게 예전에 그 무슨 나무 키우는 뭐에서 내가 봤는데 나무를 강하게 키우려면 나무가 이렇게 있고 뿌리가 여기까지 있으면 물을 여기다 준대. 그래서 이게 뭐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법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럴싸하니까 들어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뿌리가 자라면 여기다 물을 주고 여기까지 있으면 여기다 물을 주고 얘가 계속 자라게끔. 닿을 때만. 그럼 여기다 계속 주면 얘는 뿌리를 더 깊게 아니면 멀리 펼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멀리 줘서 이제 나무를 잘 자라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지. 근데 내가 여기에 계속 물을 줄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그치. 근데 언젠가 죽지 사람은. 그러면 죽고 나면 얘는 바로 자빠지지. 제가 소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많이 듣잖아요. 금수저들, 소장님 또 주변에 계신 분들 얘기를 이제 들으면은 공통적으로 이제 좀 느끼는 게 왜 그분들은 왜 하나같이 다 이제 기가 얇고 투자 제한도 항상 많이 받고 또 사람을 너무 잘 믿고 또 돈 쓰는 거에 되게 통이 크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딱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가정 환경
자라온 그런 그럼? 것도 예, 그럼?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 그럼? 같다라는 생각. 근데 모든 금수저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능력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금수저가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게 본인이 안에서도 있을 거고 부모님이 어떤 내가 경험했던 그런 힘듦이나 고생은 얘가 안 겪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수도 있어. 그치? 그럼 내가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고통스러웠어. 근데 얘는 내 진짜 아까운 이 자식이고 그런데 얘가 그걸 느끼고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하면 얘가 이런 걸 안 느끼고 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 거지. 대기업 뭐 이렇게 그런 데를 보면은 교육에 엄청 힘쓰는 거잖아. 이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만 이제 나는 아직 결혼 안 해서 자녀에 대한 마음 그건 뭐 사실 설명한다고 해서 실제로 내가 팍 느끼는 건 아니지만 부모 입장과 자녀 입장은 또 이게 대보면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지. 맘처럼 되진 않을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한 번은 들어볼 만한 거니까. 근데 그 형이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계속 망해왔고 돈을 다 탕진하고 부모님도 더 이상 줄 수 없는 상태. 근데 부모님은 아직 이제 살아 계시고 그래도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으신 상황. 조금만 더 해드리면 결국 그래서 여기선 더 지원을 못 받고 생활이 궁금한 상황. 그래서 배달을 하고 있는 상황. 네. 근데 이제 이 형이 나이가 꽤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쿠팡이나 이런 것들은 빡센 대신 돈을 많이 버는데 그렇게 빡세게 일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맥도날드는 좀 그 일이 좀 수월한 대신 수당이 적대.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 본인이 능력을 키우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돈은 결국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언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원점으로 가게 돼. 제가 좀 전에도 친한 후배한테 연락을 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그 대학교 때 그런 차를 타고 다녔던 그 후배 친구 근데 그 친구랑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걔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이제 해외로 나간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그게 그런 상황 아니라도 망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건 고생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이게 거름이 돼서 거기서 나오는 나무 같은 게 성공이나 아니면 목표 달성인 건데 이거 없이 이루어지는 이건 없단 말이에요. 금수저의 자녀라고 하면 부모님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 온 나무 그늘 아래 있는 어떤 단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부모님은 그런 걸 겪어서 알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아주 건재하실 때는 얘가 뭔가를 하더라도 계속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가이드라인을 할 수도 있고 된다 안 된다 얘가 엉뚱한 거에 투자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해서 사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해줄 때는 좋아지기도 하고 하지만 이분이 없을 때는 여기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게 되죠. 돈을 갖고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겪게 되면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겪는 대신 돈을 잃죠. 그 다음에 어려움과 불편함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얘기는 왜 하는 거냐면 두 사람에게 이 이야기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수저야. 그러면 내 능력이 뭔지 한번 확인해 봐야죠. 내가 지금까지 쓰는 돈이 많았는지 번 돈이 많았는지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돈으로 하는 뭔가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 실력을 키우는 뭔가를 하고 싶은 건지 이 사례는 돈이 적당히 많은 아니면 아주 많은 내지는 대기업 자녀라고 하더라도 똑같아요. 대기업 자녀로 태어났지만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이러니까 쓰는 능력은 한 달에 1억을 쓰는 능력이 있는데 버는 능력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능력인 거예요. 심지어 버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하는 거죠. 그렇죠? 본인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게 능력이 아니라 부모님의 후광이었던 거죠. 그러면 내가 부모님의 후광 없이 어느 정도를 벌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를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돈만 물려받았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이 연세가 많았는데 그분 이제 부자인 동년배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분은 은퇴해서 70세가 넘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자녀들 직업으로 제일 원하는 게 직장인이라고 해요. 왜요? 그랬더니 사업하면 자꾸 돈 갖다 달라고 해서 돈 갖다 쓰려고 해서 그게 거절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 자녀를 제일 부러워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달에 얼마씩만 지원해주면 되니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은 뭐냐면 이 얘기는 모든 금수저가 아니에요. 금수저 중에 본인 능력을 키우지 못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얘기예요. 애들이 뭘 안 했으면 좋겠대요. 네, 사업을 일으키거나 뭔가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직장생활 꾸준히 하면서 얼마만 지원해주면 자기들이 제일 원하는 그 방향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친구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분 도곡동에 이제 사는 분이셨는데 내가 돈을 제대로 벌거나 뭐 사업 이게 없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거가 본인에게도 가장 도움이 돼요. 그렇게 되면 2대, 3대 내려가면서 거의 다 이런 성향이면 그래도 오래 갈 수 있어요. 다 아무것도 안 하면. 지키기라도 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증여세가 많으니까 이제 내려가면서 깎이겠죠? 한 3대, 4대만 가면 이제 일반인 정도거나 이제 본인이 흙수저다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가 오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를 하려면 2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수저라고 한다면 본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실력 기반인지 돈을 기반으로 하는지 그럴싸하게 보이는 건지 실속이 있는 건지 이거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부자인 분이라면 내 자녀가 금수저인 상황이라면 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근데 좀 냉정한 얘기지만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됐다, 20대 초중반이 됐다 생각을 바꾸기가 매우 힘들 겁니다. 네, 거의 안 바뀐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10,000명 중에 1명 바뀔까 말까? 이미 무상으로 주어진 많은 것들이 당연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줄이면 불평불만이 생기지 내가 해봐야겠다 생각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무상으로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왔어요. 안 주면 불만이 생기지 내가 해봐야겠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바꿀 수 있는 상황에 있다면 그거는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한 것들을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어려움과 불편과 고생을 얘가 하게 해야죠. 그러면 그때 내가 했던 결정과 행동들을 알려줘서 얘가 그걸 똑같이 이겨내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교육인 건데 안 경험하게 해야겠다 하는 순간 얘는 세상의 쓴맛을 모르고 단맛만 추구하는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30대, 40대가 돼서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한다고 해서 바뀌게 되기는 어렵겠죠. 왜냐면 이미 그런 삶을 쭉 살아왔으니까. 소장님은 스스로 금수저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얘기했지만 나는 좀 생각적인 부분에 금수저인 우리 집은 처음부터 막 괜찮진 않았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힘들 때부터 성장하는 걸 내가 봐서 그랬는지 나도 그걸 하고 싶었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지켜보면서 난 일단 그렇게 당장은 안 되니까 나도 대학교 때 부모님이 차 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안 해? 안 해? 다 하잖아. 다 하잖아. 그렇지만 내가 이거를 우겨서 될 일은 아닐 거라는 그 감은 그때는 이미 온단 말이야. 근데 쟤들은 막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면 내가 막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뭐 이렇지만 나는 좀 묵직한 부분이 많거든. 참고 이런 게 많단 말이야. 언제까지 되려나? 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긴 시간 동안 나도 연구하고 확인하고 체크해보고 지금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확인해 보니까 오늘 말한 내용이더라. 아닌 경우도 있지 않아? 너 너무 네 경험을 가지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분이 있으시다면요. 아닌 경우를 갖고 와서 얘기해 주세요. 뭐 60대까지 부모님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 된데 지금도 잘 나가고 있다. 알려주세요. 아주 대단한 경우예요. 저는 그런 걸 들으면 확인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단지 지금 그 상황을 보고 부럽다 안 부럽다 쟤 뭐 째야 돼 저 째야 돼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현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해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해보고 내 생각이 맞았는지 확인해보고 단순히 한 번의 경험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이치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세상의 인생이 정말 다양하고 정말 내일을 모를 것 같지만 내일 다 알아요 사실. 네, 모르는 게 모른다고 말하는 게 사실은 너무 무책임하죠. 뭔가 그렇게 얘기해야 희망이 있을 것 같고 누군가는 계속 잘 나가는데 혹시 내일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래 거의 다 압니다. 90% 이상 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20대 중반 뭐 30대 초반 중반이 됐는데 그 삶을 앞으로도 쭉 살지
별다르게 가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운명처럼 기적처럼 조력자가 딱 나타나서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얘기의 주된 주제는 본인 능력을 키우지 못한 금수저예요. 못한이라는 거는 본인이 키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키울 생각이 없다는 건 뭐냐면 지금 본인의 상황을 본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성장해야 된다, 더 나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조력자로 인식하고 친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배워. 근데 나 지금 잘 나가고 완벽해. 맞나? 잔소리, 헛소리.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와도 모르고 여긴 오면 바로 알아채죠. 네.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돈이 많아. 용돈을 뭐 몇천만 원씩 받아. 야, 용돈 몇천만 원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야, 우리나라 비율상 적잖아. 비율상 적지만 적지 않은 숫자예요. 네. 비율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돈을 많이 받아. 그 용돈을 가지고 쓰면서 주위에서 받게 되는 대우와 그로 인해서 얻게 된 내 힘,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와도 얘기가 들릴까요? 전혀 안 들립니다. 심지어 부모님 말도 안 듣습니다. 주는 사람 말도.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진짜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당연히 줘야지. 나밖에 더 있어. 권리가 됐네. 이렇게 되면 발전이 아예 안 되겠죠. 영원히 안 됩니다. 이거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갖게 되면. 네, 한번 물고기가 되면 물 밖으로 못 나옵니다. 네. 예를 들어 내가 돈이 많다. 그럼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를 가려내기는 것도 어려워. 못 가려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이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죠. 그게 뭐 사회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네. 당연히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그 분별력이 있거나 그 돈을 빼먹을 수 있는 누군가가 붙어서 빼가는 게 이게 사회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꼭 붙어. 너무 신기해. 그 당연히 붙죠. N극과 S극처럼 붙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계실 때는 중간에다 나무 통나무를 갖다 놓고 잘 안 붙게 하려고 하죠. 붙어 있어도 돈을 안 주니까 뭐가 안 되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뭐 돌아가셨거나 하면은 이제 나무 토막이 없어지면서 찰싹 붙죠. 급격히 친해지죠. 같이 놀러 다니고 얘가 얘를 즐겁게 해주고 재미나게 해주고 기분 맞춰주고 하면은 그러면 뭐 이렇게 줄 수 있지. 부모님이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었을까요? 절대 없어요. 부모님 냉정해. 우리 부모님 어쩌고 어쩌고. 야, 사람이 인간성이 뭐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그쵸. 그 꼰대 돈을 갖다 쓰면서. 그쵸. 그러니까 그래야 돈을 모으는 건데 안 그런 뭐 인간성 어쩌고 어쩌고 의리 어쩌고 어쩌고 이거 100% 날리는 거의 지름길입니다. 그분들은 소장님이 항상 투자는 이성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그럼 다 감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감성적인 게 많지. 친하니까 일단 쟤한테 하고 싶어. 그리고 이제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없는데 능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본인이 지금 쓰고 있는 돈을 본인이 감당하고 벌 수 있으세요? 내지는 본인이 쓰는 돈을 본인이 감당하고 한 달에 그만큼을 모으고 있으세요? 내지는 지금의 삶을 살면 본인 부모님처럼 본인이 부자가 될 수 있으세요? 네, 이거에 대해서 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분별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명백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뭐 옛날 방식이고 네, 돈을 버는 방식은요 몇백 년 동안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 없단 말이에요. 당장 지금 잘 나가니까 막 이렇게 부모님 이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를 안다는 거예요. 추적조사를 해보니까 있는 있는 분들 한번 추적조사 해보세요.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잘 나갔던 부모님 부자였던 근데 놀기만 좋아했던 애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주저앉았을 겁니다. 내지는 힘들어하거나. 그러면서 옛날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내가 잘 나갔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근데 그분들이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들은 어렸을 때 집이 부자였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뭐 길어봐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 잘못해가지고 이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당사자라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질문에 예스가 안 나온다면 본인 능력 없는 거예요. 그냥.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본인의 부나 그 힘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식당 한다고 해서 알바로 내지는 직원으로 1년, 2년, 3년 버틸 수 있으세요?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식당을 차려서 대박?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부모님이 부자인데 애한테 아무것도 못 하게, 잔잔한 것만 하게, 사업도 작은 것만 하고. 근데 생활은 여기에서 버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직장 생활하는데 이제 생활은 훨씬 더 부유하게 하게 해주는. 그래야 된다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죠. 얘 능력이 없다는 걸 부모님이 아니까. 영상을 보고 만약에 정신을 차렸다고 가정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쓰는 걸 일단 줄이고 본인 상황을 정확히 한번 판단해 봐야죠. 내가 벌어서 내 생활을 감당하는 거를 해봐야죠. 40 중후반이 되면은 쉽지 않. 50대 때 하는 것보다 낫겠죠. 60대 때 하는 것보다 낫겠죠. 분명 나이가 들어서 곤란한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쓰는 게 더 많은 상황. 나는 그렇게 사기 당하지 않아. 누구는 사기 당하려고 해서 당합니까? 세상 물정을 모른다. 그건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쓰는 돈만큼을 벌지 못한다. 부모님이 차려준 회사를 그냥 운영하면서 이 회사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그냥 유지만 하고 있다? 누구 덕에? 부모님 덕에 유지만 하고 있다. 네. 언제 이게 어려워져도 어려워질 수 있죠. 근데 이걸 받아서 훨씬 더 성장시킨 경우는 능력이 있는 경우죠. 아무리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 덕분에 사업을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셔서 가게를 하게 됐었고, 그때 그런 게 정말 싫었어요. 제가 좀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와서 맨 늦게까지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청소부터 엄청 하고, 왜 사람이 처음 그런 걸 해보면 그 열정이라는 게 있어요. 해보신 분들 다 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빈혈도 오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되게 하니까 주위에서는 부모님이 해줘서 한 거잖아. 내가 열심히 한 걸 알아주지 않으니까 싫었어요. 근데 그 말에 반박할 수도 없어요. 부모님이 해준 거 맞으니까. 내가 대충 해서 망했으면 그런 말 안 했겠죠. 잘 돼도 어차피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반박할 수 없어. 그래서 집에서 나온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보여줘야겠다 한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 사업이 크거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훨씬 성장시키고 누가 그런 얘기 하든 신경 안 쓰고 더 크게 성장시키면 그런 얘기 안 듣죠. 이건희 회장님처럼. 네, 그럼 얘기가 되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단기간에 되는 모든 것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능력을 키우지 못한 금수저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의 시작인 분도 있을 거고 중간인 분도 있을 거고 끝인 분도 있을 거고, 내지는 누군가를 그렇게 보고 있는 분들도 있고 내 자녀를 그렇게 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오늘의 얘기를 가지고 보통 제 조회수 중에 몇 천은 나오니까 그 중에 한 명만이라도 바뀌면 그분 인생은 엄청나게 달라지실 겁니다. 그 정도만 돼도 이 영상은 엄청 큰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 인생을 누군가 바꾼다는 건 거의 있기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바뀌어야지 이 마음까지 먹지 않더라도 주위에 확인을 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점점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네, 내 선배, 후배, 부모님, 부모님의 아는 지인들, 저는 다 그렇게 확인을 해보거든요. 부모님 지인들이나 옛날에 어쨌든 분들까지도 제가 지금 얘기하면은 한 10몇 분은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본인 능력을 충분히 키우지 못한 금수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상황에서 본인이 비슷한 상황이거나 있다고 치면 반드시 한번 주변에 확인을 해보세요. 단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도 한번 추적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배우는 게 있을 거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 건데요. 아무것도 안 한다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버는 돈으로 생활이 되는 거가 기본이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